미군 정찰기 격추 사건. 정찰기 격추 계획. 소련과 중국에게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북한은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형님들 제발 우리 좀 봐주라요. 해를 넘긴 69년에도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좀 더 대담한 걸 노렸다. 미군 정찰기를 박살내는 건 어떻겠습니까? 미국이 보복하면 어쩌려고 그런매? 기건 괜찮디요.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쏜 건데 무식이 잘못임매. 또 지금은 웰람 전쟁 때문에 미국 놈들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디요. 그리하여 북한은 그동안 암암리에 북한 영공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해가던 미 해군 정찰기 EC-121을 격추시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미 정찰기 EC-121은 프로펠러 비행기로 속도가 시속 400km로 느리지만 첨단 레이더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북한 전투기가 뜨면 먼저 발견하고 멀리 공해상으로 달아나곤 했었다. 상대 전투기가 뜨더라도 우리 정찰기를 10km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거리 계산만 잘하면 무사히 영공 밖으로 도망칠 수 있지롱. 참고로 당시 동해상의 미군 정찰기는 일본 기지에서 출발해서 소련 극동 공군이 포진한 블라디보스톡을 정찰하고는 북쪽 동해안을 훑으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곤 했었다. 푸에블로의 정찰 루트와 거의 비슷했었네. 그걸 뻔히 알고 있었던 북한이었기에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단숨에 요격해버릴 심산이었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청진의 한 비행장으로 미그 21기 2대를 몰래 배치했다. 최고 속도 마하 2를 자랑하는 미그 21기의 모습이다. 원래 이곳에는 속도가 느린 미그 15기밖에 없었지만 북한은 미국의 첩보망을 피하기 위해 미그 21기를 분해해서 야간 열차로 청진까지 싣고 와서 대형 천막을 치고 그 속에서 미그 21기를 재조립했던 것이다. 헐. 그리고 일주일 남짓 정찰기가 날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격추 사건. 69년 4월 15일 북한의 레이더망은 미 정찰기가 예상한 항로로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된다. 옳거니 오늘이 내 놈들 제삿날이구나. 북한은 즉시 2대의 미그 21기를 이륙시켰다. 하지만 미국의 첨단 레이더가 그걸 놓칠 리 없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레이더라도 전투기 기종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지금 북한 전투기가 떴습니다. 그래? 그럼 슬슬 도망쳐볼까? 당시 미군 정찰기는 늘 그랬듯이 미그 15기가 뜬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전투기의 추격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헐? 얘네 왜 이렇게 빨라? 그도 그럴 것이 미그 15기가 1분에 10km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면 미그 21기는 1분에 30km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미그 21기는 최고 속도 마하 2, 당시 세계 최고의 속도의 전투기였다는. 때문에 미그 21기는 4분 만에 따라잡아 청진 남동쪽 160km 해상에서 미 정찰기를 격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쾅! 탑승자 31명 전원이 사망했다. 당시 북한 조종사의 인터뷰이다. 내래 맞추지 못하면 전투기로 갖다 박을 각오로 임했습니다.
닉슨이 살려준 북한. EC-121기 사고 소식에 미국은 또 한 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에야말로 북한 놈들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쟁의 종식과 사회 안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집권한 닉슨 정부의 공약과는 전면 배치되는 일이었다. 가뜩이나 닉슨 정부가 집권한 지 3개월도 채 되기도 전에 터진 일이었다. 북한이 이걸 노렸나? 당시 뉴스워크지 표지 모습이다.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수그러들고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 가고 있었던 60년대 말이라지만 북한을 건드리게 되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소련이 개입을 안 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러니 미국은 전전긍긍했다. 일단 초반에는 강경한 국내 여론에 맞춰 원산 앞바다에 항모를 비롯한 40척의 함정을 띄워 무력 시위를 하고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 공격까지 진지하게 계획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여론의 관심이 식자 닉슨 정부는 스리슬쩍 사건을 무마했다. 적대적 공존관계. 그렇다면 북한의 이득이었을까? 그건 아니다. 소련과 중국은 여전히 북한 돕기를 꺼려하고 있었고 오히려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이득을 얻었던 쪽은 남한이었다. 한미 군사동맹이 강화됐고 남한의 군사력만 강화된 것이다. 덕분에 팀 스피리트 훈련 생겨났지. 예비군도 생겨났지. 69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팬텀기가 남한에 도입됐어. 때문에 북한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뭐가 이러니? 다만 닉슨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점차 한미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한때 코리아의 박정희가 나를 많이 무시했었다는 닉슨은 69년 5월 닉슨 독트린을 주장하는가 하면 지긋지긋한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떼려고 한다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셈. 소련과 중국은 서로 미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 했기 때문에 한국 역시 국방비에 대한 부담을 서서히 느끼지 않으면 안 됐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의 그래프이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70년대 중반 이후에야 군사적 지원을 줄여나갔다. 때문에 우리 또한 보여주기식 도발을 자주 시도하게 된다. 북한군 초소를 박살내고 장비를 노획하는 식으로 한반도의 위기 소식을 알리고자 우리 역시 시도 때도 없이 도발했던 것임. 덕분에 우리 북파 공작원이 7,000명이나 전사하기도 했었다는. 때문에 70년대 남북한을 두고 적대적 공존관계라 말하는 이들도 있다. 남북한이 번갈아가며 서로를 도발하여 일면 싸우는 듯 보였어도 실제로는 서로를 돕고 사는 관계였다는 것이다. 가령 A국이 B국을 무력 도발을 하게 되면 B국 내부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전파들은 입지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권력의 독재가 용이해지기 마련이다.